안녕하세요. 데이업의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 한국 콜마입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서 이 중국 소비 수혜주인 화장품 업계들이 한번 훈풍이 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화장품 ODM 업체인 한국 콜마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제목으로 이제 누구나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관련해서 이 인디뷰티 브랜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봄이 왔고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인디뷰티 브랜드의 성장에 이제 다시 화장품 산업이 봄이 오나라는 부분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한국 콜마 어디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버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먼저 사업 부분을 보면 일단 화장품 쪽에서 전체 매출의 한 55%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많은 게 전문 의약품이라고 해서 한 34%. 이게 지금 HK 이노엔이라고 해가지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의약품, 전문 의약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화장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디 뷰티 브랜드가 한번 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최근 한국 콜마의 좋은 흐름을 가능하게 해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디 뷰티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메이저가 아닌 작은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태어났냐고 하면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만든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유명한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의 화장품이 있겠지만 최근 이제 올리브영을 가가지고 여러분들 화장품을 구매를 할 텐데 올리브영에 가면 되게 뭔가 성분도 좋고 발림성도 좋고 괜찮은 화장품인데 이런 브랜드가 있었어? 라는 화장품들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이 바로 인디 뷰티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 한국콜마와 같은 화장품 ODM 업체에서 화장품을 받아서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 리브랜딩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디 브랜드, 인플루언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고 하면 구독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틱톡이라고 하면 이게 팬들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라고 하면 구독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이 연결고리에서 이 인플루언서들이 이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충성도를 이용해서 뭔가 메이커머니를 할 때 그 중에서 선택을 받은 게 바로 화장품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따이공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화장품을 엄청 많이 살 때도 이때 그때 화장품 회사들이 따이공들한테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걸로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것처럼 이 인플루언서들이 화장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마진입니다. 화장품을 판매하게 되면 마진이 굉장히 좋은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해는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어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셔도 되는 게 왜냐면 일단 화장품 브랜드라던가 일반 브랜드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화장품을 어떻게 보면 제작하고 브랜딩하고 어떻게 보면 광고를 찍으려면 모델도 기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PD도 섭외해야 되고 스튜디오도 섭외해야 되고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들은 이미 그거를 하고 있죠. 이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이자 모델이자 스스로 PD가 되고요. 어차피 그리고 방송을 한다거나 뭔가를 녹화할 때 충분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장품, 좋은 화장품만 받아올 수 있다면 판매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겠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 인플루언서들의 구독자라던가 팬들은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서 이 구매 충성도가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 팬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혹은 연예인들이 이거 화장품을 발라서 되게 좋다라고 하면 나도 이 화장품을 바르면 저 연예인처럼 저 인플루언서처럼 될 수 있겠지. 제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이런 느낌으로 구매를
하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 이 인플루언서 마켓이 어느 정도 규모길래 이 어떻게 보면 화장품 ODM 업체가 웃고 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년도에 예측치였는데 23년도 기준으로 19조 5천억 정도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했지만 지금 23년 통계를 보면 인플루언서 마켓은 20조가 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측치를 상회한 건데 그만큼 최근에 뭐 유튜브라던가 뭐 인스타 이런 부분으로 흔히 말하는 새로운 연예인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연예인들은 뭐 물론 방송을 한다거나 자기를 알리는 목적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팬층이 생긴다고 하면 그 팬층을 이용해서 당연히 돈을 벌어야지 계속해서 그 사업을 그 행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 마진율이 좋은 화장품에 계속 신규 채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인플루언서 마켓 자체가 예측치도 어떻게 보면 매년 10%, 23년부터 24년 10% 이상, 그리고 24년부터 25년 뭐 한 거의 한 15% 이상 성장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미 20년도에 그 예측치를 넘어갔으니 지금 예상해 보건대 앞으로의 그 인플루언서 마켓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이 개인들을 위해서 화장품 사업 솔루션을 다각도로 제공하는 플랫폼인 플래닛 147을 오픈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화장품 전문 지식이 없는 고객을 위한 개발 과정 교육 등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뭐 내용물부터 패키지, 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이 밸류 체인에 대해서 교육하고 실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국내 그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라던가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한국콜마와 대면 상담을 통해서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콜마가 어떻게 됐냐? 이 실적을 보시면 현재 23년도 매출액은 2조 1천억 원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400억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거의 뭐 15% 매출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뭐 8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사실 22년도 이 영업이익에서는 이 기저효과가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뭐 중국 소비 둔화라던가 아무래도 화장품 업종 자체는 중국의 소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들어간 게 이 연우라는 자회사를 편입하면서 일시적인 비용이 들어간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는데 지금 올해 그리고 내년에 매출 목표 그리고 영업이익 목표액이 이 대폭으로 이 상향된 거는 이 한국콜마가 화장품 ODM 업체로서 이제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의 공급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시장에 긍정적인 예측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실적 그 차트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차트가 21년부터 지금 23년 최근까지고 구간으로 보자면 여기가 22년 그리고 23년 정도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20년도 그리고 21년도 이때까지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으로 화장품주가 와 좋다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에서 지금 많이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이게 넘버로 나타나기까지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어느 정도 이 구간 안에서 지금 횡보를 했었는데 물론 그 연후 자회사에서 일시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 주가가 하단을 이때 이렇게 찍은 부분이 있었지만 23년도 제가 말씀드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난 부분은 이 화장품 업종 자체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수혜주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온다 혹은 이제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막혔던 규제를 조금 푼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투자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주가를 보면 이 중국의 한국 관광객 증가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변동성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매물대 자체가 사실 지금 보면 조금 냉정하게 봐서 이 윗단으로 매물대가 조금 있는 편이고 아래쪽으로는 매물대가 많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 레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적과 기대감으로 조금 높아진 상황에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아래쪽으로는 꼭 손절 라인을 정해 놓은 다음에 투자를 하시고 위쪽으로는 이 과거 차트를 보면 이 매물대를 시원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자꾸 이거 맞고 떨어지고 하는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콜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콜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모든 주주분들이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